네, 2021년 4월 23일 이정훈입니다. 기성용 축구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성용은 좀스럽고 문재인은 법대로다. 기성용 선수 인스타그램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2016년 아버지께서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좋은 일이라 생각해 동의했고 모든 걸 일임했다. 대표팀에서 외국에서 시간을 계속 세월을 보냈기에 아버님께서 잘 진행하실 걸로 생각했다. 땅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해보지 못했고 농지가 있었는지 농지가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어쨌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강조했는가 하면 제가 돈만 쫓아 살려고 했다면 같은 해 2016년 중국에서 큰 돈을 주고 오퍼가 왔을 때 흔들렸을 것이고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돈이 주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앞으로는 철저히 모든 것을 검토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에도 진실하게 잘 임하겠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 네, 기성용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를 뛰고 있는 시절에 광주 쪽에 땅을 샀는데 그게 이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구입해서 문제가 된 거죠. 아버지가 이걸 해준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 기영옥 씨는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게 내 꿈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죠. 그 다음에 기성용 축구선수는 이 부자죠. 2015년 16년 사이에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10개 필지 땅을 5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기성용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완지 시티에서 뛰고 있었죠. 당연히 대한민국에 와서 농사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농업 경영서를 제출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가 포함된 이 필지를 샀습니다. 근데 이들이 부자가 산 땅은 광주시가 조성하는 특례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 인접했기 때문에 기씨 부자의 땅이 이제 그쪽으로 편입된 모양이죠. 그래서 이미 구입했던 땅을 팔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12억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 2배 정도 처음 투입한 거에서 2배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갖고 있는 토지는 다 대부분이 농지인데 농지로 쓰지 않고 땅을 싹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서 크레인 같은 큰 차들이 주차하는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광주 서구가 발견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엉뚱한 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투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아버지가 축구센터 조성하려고 한 건지 의심하는 눈이 많아졌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에 대해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에 수사에 진실하게 임하고 처벌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대표 정도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기성용보다 더 대표하는 사람이죠. 2019년 4월 사비 10억 6천만 원 들여 양산시 하북면에 퇴임 이후 거주할 사저 땅을 샀습니다. 원래는 양산시 매곡동에 이제 친가가 있었는데 그쪽이 경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양산시 하북면에 800평을 대통령이 직접 마련한 돈 10억 원으로 샀습니다. 근데 800평 중에서 566평 대부분이죠. 밭입니다. 밭, 농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를 구입하려면 아까 기성용 씨가 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이제 농업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경력 11년인 농업인이다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할게요. 저런 농사를 전혀 안 짓습니다. 저도 땅을 살 수 있어요. 농지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지법 제6조는 그 땅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용할 자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농업인은 이어야 하는데 농지를 구입하려면 조건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건에 해당될까요? 기성용 씨는 본인이 아니라고 빨리 시인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서류를 냈는데 통과됐고, 문 대통령도 이러한 자격을 갖춰서 농업경영 11년 해서 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기성용 씨는 이거 허위잖아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바로 이 똑같은 문제로 지난 3월달, 2월달에 한참 문재인 대통령을 공박했었죠. 그때는 또 그렇게 산 땅에다가 형지를 바꿔서 대지로 바꿔갖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건물 짓는데 무슨 800평이나 짓느냐, 사느냐, 이제 그런 시비가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3월 10일 날 문 대통령이 SNS에다 이렇게 답변했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4월 7일 재보선 앞두고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은 그 농지로 된 거를 대지로 형지를 바꿔야 됩니다. 지자체가 해주거든요. 상당히 복잡한데, 농림지역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들어간 무주택자라면 그 농지 중에 200평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유주택자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고요. 농어촌 공사에다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네. 이제 언젠가 이 농지가 줄어들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돈을 내놓고 나중에 농지가 필요하면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서 농지를 전환하겠다. 그런 개념이겠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러한 조건은 문 대통령도 채웠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서 농지를 대지로 바꿔놓고 나면요. 대지는 쓸모가 많잖아요. 대지로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럼 땅값이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경호받는 게 15년 동안입니다. 15년 지나면 경호대가 빠져나가니까 지금 대통령이 800평을 샀는데 그게 10억 줬거든요. 그 옆에 경호하기 위해서 경호실도 땅을 샀어요. 가격은 40억이랍니다. 면적은 안 나오는데 제가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800평으로 10억이니까 42원 48이 3200평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물값 포함된 거 아닙니다. 건물값은 별도로 27억 국가 예산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15년 지나면 이 시설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경호실이 매각하겠죠. 그럼 이거를 누가 불화받겠습니까? 문 대통령 자녀들이 받겠죠. 또 저 땅도 상속받으면, 대지로 바뀐 땅을 상속받으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네. 사저 재택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성용 씨는 지금 조사를 받고 문 대통령은 조사를 안 받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4월 21일부터 양산시 일대에 하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분여회 등 17개 단체가 문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 36개를 걸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사저 없다.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는 사저 건립 중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날 한 30개가 바로 사라졌어요. 양산시는 지정계 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다라고 걷어버렸습니다. 이에 이제 관계자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소정철 하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저공사와 관련해 청와대, 지자체는 우리와 공청회든 간담회든 어떤 형식으로도 하북면민과 대화한 적이 없다. 그 절차를 무시해 현수막을 달았다 그랬고, 4월 8일 경호실이 대화했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마을, 평산마을에 몇 명만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것이라 하북면민 입장은 빠져 있다. 네. 교통, 주민 간 갈등 조장, 다양한 문제와 피해가 우려되는데 왜 대화를 안 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난 4월 9월부터 이제 대통령 사저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펜스를 틀고 공사를 들어갔고 그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바로 23일 날 양산시장이
긴급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민들 단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죠.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라 청취하러 왔다. 행정이 무관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요까지는 뭐 늘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사전은 청와대 경호처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단체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며 법정사항만 검토한다.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 이걸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이제 원전을 지을 때 법적인 조치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건 나름대로 받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되고 뭐 뒤집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탈핵 정책을 같이 편승해주면 지지가 온다고 해서 탈핵 정책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탈핵 운동했던 주민들이 환경단체 이런 사람 선동받아서 한 건데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결국은 글로 기울었거든요. 똑같이 지금 양산 하북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일단은 뭐 법적 근거 없이 틀리게 했겠죠. 그러나 계속 떠들면 이거 우리도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도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일관성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는 뭐 법대로고 어떨 때는 뭐 법이 아니라 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또 뭐 위안부 문제로 가면 법대로 원칙대로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고 아직 그때그때 달라요가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었죠. 네, 그때그때 달라요. 닥트린 오브 프레시던트, 선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례 구속의 원칙.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급법원이 내린 판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법원도 같이 판결하라는 겁니다. 판례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조직법 제8조로 이 판례를 강조해놨기 때문에 따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만 않지만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지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뭐 국무총리께서 공관에 근무하시다 퇴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정원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걸 사저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나무를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바로 공관 앞에 나오니까 전깃줄이 걸리는 거예요. 총리가 이제 필요해서 나무를 옮겨간다 그러니까 한전소 나와서 전깃줄을 끊어줬어요. 잠시. 그럼 그 일대 사람들이 전기를 못 쓰게 된 거죠. 항의가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 설명했습니다. 한전도 자기네가 일부러 한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총리한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전이 궁하니까 이거는 국민 서비스다. 우리 소비자인 이 전력 소유주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서비스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주문이 폭주했어요. 한전이 그거 다 해주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뭐냐? 앞에서 한번 이렇게 예를 만들었는데 그게 적법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 해줘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 있었고 대통령하고 있는데 농업인 11년 경력이다라고 해서 농지를 사서 그거를 이제 대지로 어떻게 바꿔갖고 짓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생하신 건 다 좋아요. 그건 다 좋은데 어쨌든 법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럼 기성용 선수도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 뛰고 있을 때 땅을 샀습니다. 그걸 어떻게 농업인 자격 얻어갖고 허위로 꾸며서 샀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적인 공원용지로 팔아서 차익도 벌고 또 크레인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돈도 벌고 불법으로 전용했어요. 문제가 돼서 지금 걸렸습니다. 근데 왜 처벌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뭐 판 거 공원 부지로 간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걸어요. 또 크레인 차고지로 쓴 거는 원상 복구해라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뭐냐? 왜 농업인은 아닌데 농업인으로 했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했으면 나도 인정해줘야지. 선례 구적의 원칙에 따라 주장하게 되면 사실은 봐줘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논리에 따르면은 기성용이 하는 행동은 쫌스러운 게 되고 문재인이 하는 행동은 법대로가 되는 겁니다. 이연령 비연령도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탈핵 정책에서 아니 이 양반이 원작에 대해서 특별하게 없이 펴기 위해서 저렇게 갔다가 막 그때는 탈핵하자는 사람 편성해서 갔다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는 또 주광저항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때는 반일 정책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 어떨 때 불리하면은 남들이 비판하면 쫌스럽다 그러고 자기 좋을 때는 법대로 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무원칙주의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심한 비유했나요? 기성용과 문재인? 기성용은 쫌스럽고 문재인은 법대로다. 내로남불. 요걸 딱딱 지키고 이런 것들이 허가가 안 났을 때 대한민국이 멋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봐주자 그렇게 해서 가야죠. 지금 이재용 씨가 삼성의 이재용 씨가 나름대로 법대로 다 받고 있고 본인이 오히려 감수하고 있잖아요. 맹장 터졌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동정이론이 일어나서 또 백신 부족하고 하니까 이재용한테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뭐가 이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해야지. 문 대통령은 자기 한 거에 누가 비판하면 쫌스럽다 그러고 내 건 법대로다 그러고 그리고 기성용이 하게 되면 잡아놓으라 그러고 물론 뭐 대통령 지시가 있어 하는 건 아니겠죠. 거기는 왜 법대로 하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